밑페이지 생물 영역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식물이 동물과 식물 중에 식물이 하는 일이야. 광합성은 동물이 하지 않고요, 식물이 합니다. 물론 일부 광합성을 하는 세균도 있습니다. 일부 광합성을 하는 원생 생물도 있고요. 그러나 이 종합교회에서는 동물 아니면 식물 요 두 가지 중에서 이야기하는 거라. 말 그대로 광자가 빛광자입니다. 말 그대로 그 빛광자인데요. 빛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빛 없으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뭔가 합성을 하는 건데 주로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주로 포도당을. 그러려면은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빛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뿌리에서 뭘 가져오느냐면은 물을 가져오고요. 그렇게 하면은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기체 산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저기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세포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기관이죠.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이게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포도당이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 포도당이 생성되면 녹말 형태로 전환을 해줍니다. 바꾼다고. 광합성은 여기까지가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은 여기까지 광합성이고, 광합성이 끝나면 녹말 형태로 바꿔줘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한 것에 이동시키는데, 곳에 이동시킨다고. 이때 어떤 형태로 이동시키느냐면 주로 이제 설탕 형태로 바꿔서 이동시켜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광합성, 식물이 하는 짓이다. 빛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서 가져오는 거다.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지. 물은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거다. 이 포도당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흔히 영양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는 유기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산소가 만들어져 나온다. 자, 이 화학 반응식, 같지 않은 화학 반응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봐줘야 됩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빛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빛이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빛이 약간이라도 있어도 일어납니다. 여하튼 빛이 있기만 하면 일어나는 거지, 얼마나 세게 있느냐는 관계가 없어요. 엽록체라고 하는 것은 식물 세포에 들어있는 초록색으로 된 알갱인데요, 세포에 들어있는 작은 소기관입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이라는데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고요. 이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플랜트 셀, 식물 세포란 말이야. 식물 세포에 여기 핵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세포질에 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엽록체야. 엽록체 안에 또 뭐가 있는데 이게 엽록소다 이거지. 엽록체는 여러 가지 물질들로 구성된 하나의 독립된 구조야. 근데 엽록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자그마한 알갱이야. 단백질 알갱이. 광합성하는 단백질이야. 엽록소는 종류가 여러 개 있어. 초록색 엽록새, 붉은색 엽록새, 백색 엽록새. 엽록소는 여러 종류야. 엽록체 말고 엽록소는 붉은색 엽록소, 초록색 엽록소, 색소 할 때 소자예요. 그러니까 하얀색 엽록소, 음매하는 소가 아니라 여기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는 아주 기능이 뛰어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근데 상당히 초록색 띄는 놈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엽록소 그러면은 이 녹자 때문에 그냥 다들 초록색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얀색을 띠는 엽록소 하면은 벌써 녹자가 녹색인데 하얀색을 띈다.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는 백색체, 백색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붉은색을 띠고 있으면 적색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요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하여튼 이런 관계입니다. 빛 어디서? 엽록소에서 흡수하죠. 그죠? 근데 이 새끼는 어디 들어있다고? 엽록체에 들어있습니다. 빛, 물, 뿌리 물관을 통해 이동해 다니죠. 이산화탄소, 공기, 기공을 통해 흡수를 하죠. 포도당, 양분, 영양분, 여기 영양분이나 양분이나 그지? 양분,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이죠.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저장하기 참 좋아요. 뭘로 바꿔서? 녹말로 바꾸어서. 근데 포도당은 물에 녹습니다. 녹말은 물에 안 녹아요. 저장하려면 녹말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산소, 호흡에 사용되고요. 일부는 기공을 통해 밖으로 방출되고, 아니면은 일부는 지가 호흡하는 데 사용하고. 자, 옆에 괄호 2번을 보면 광합성으로 발생하는 산소 확인. 자, 여기 보면 1% 탄산수소 나트륨, 이거 왜 넣어주느냐? 이게 광합성 하는데 필요한 이산화탄소 공급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공급하기 위해서. 그럼 빛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빛.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 공급하고, 이게 물이잖아. 나머지는 필요한 거 다 있네. 그러면은 여기서 산소가 발생한다고. 이러면 산소가 발생해서 여기 모일 거냐? 이쪽으로 모여가지고 집게를 꽉 집어놨는데, 이게 집게를 터면서 향을, 어떤 향을? 향의 불씨가 아니라 향의 불씨를 가져가면 향의 불꽃이 다시 떠오른다. 즉 꺼져가는 향의 불씨를 가져가면 향의 불꽃이 다시 타오는 걸로 봐서 산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산소의 특징인 조연성의 성질을 이용한 건데, 조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타게끔 많이 도와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이. 그러니 이 향이 꺼져가고 있어도 산소가 있으면 다시 불 붙는 거야.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 다음 물관, 체관 이렇게 있는데, 물관을 통해서 물이 뿌리를 통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그죠? 이렇게 올라와서 요걸 괄호 치면 알아 먹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붉은색 동그라미잖아. 따라서 붉은색 동그라미가 물이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여기 조그만 구멍이 기공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산화탄소로 가로쳐도 알아야 되는 거야. 반드시 빛 에너지가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기공이거든. 기공을 통해서 나가니까 이 새끼는 산소야. 그 다음에 이게 녹말이거든. 녹말은 포도당 여러 개를 막 붙여놨지. 포도당은 덩어리가 하나뿐인데, 따라서 이 괄호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다 쳐놔도 다 메꿔야 돼요. 한꺼번에 7개 다 칩니다. 아시겠어요? 식물은 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인 양분을 스스로 만들죠.
동물은 이렇게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잡아먹어야 되잖아. 니 오늘 닭 잡아먹었잖아. 한 마리 먹었잖아. 계란 프라이 하나 먹었지. 그래, 닭 한 마리 먹었네. 먹어야 돼. 그러면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확인. 20% 넣어. 20% 넣으면은 CO2가 들어갈 거 아니야. 이산화탄소 들어갈 거잖아. 그러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BTB 용액이야. 이 BTB 용액은 파란색인데 20% 넣어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따라서 BTB 용액은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면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그 시험관 가나다를 준비를 해. 이거 100% 시험 문제야.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 햇볕이 잘 비치는 곳에 둬. 햇볕이 잘 비치는 곳에. 근데 간은 식물이 없어. 왜 노란색으로 돼 있어?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나는 식물이 있어. 검정말이 식물이야. 진짜 검정말 식물입니까? 정확하게는 검정말이 식물이 아니라 광합성을 하는 조류입니다. 조류. 그냥 광합성하는 생물이야. 조류는 날아다니는 새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날아다니는 새는 아바인이라 그러고요. 요 조류는 LG를 말합니다. LG. 요것도 조류고요. 얘도 조류예요. 이 발음이 완전히 이 발음하고 같아요. LG. LG는 물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식물보다 하등한 생물입니다. 그것만 검정말. 샘이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웬 검정말요? 얘도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몰라.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 왜 거짓말인지. 아니 작년에 애들 가르칠 때 또 물어보더라고. 쌤 거짓말하니 초록색인데 초록색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이게 검정말이야. 왜냐고 묻더라고. 몰라. 자, 이거는 식물이 들어있지. 근데 검정말을 집어넣었어. 나 알루미늄 포일로 이렇게 빛을 차단시킨 거지. 광합성 하고 싶어도 못해. 낮에도 못해. 밤에는 당연히 못하고. 햇볕 있으면 많어. 여기는 광합성이 안 돼. 이것도 광합성이 안 돼. 이거는 광합성하는 생물이 없잖아. 이게 광합성이 여기만 돼.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CO2가 소모되는 거야. CO2가 소모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파란색이 나타나는 거야. CO2가 없어지니까. 나머지 다 노란색이야. CO2가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이 변화 없고, 변함 없어. 왜 변함 없어? 빛이 차단돼서 그래. 광합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걸로 봐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하고 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지.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 가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면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거든. 없앴다는 이야기거든. 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래서. 예? 브로모티몰 블루의 약자인데요. 이게 CO2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정확하게 산성이냐 영비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BTB가 산성일 때는 노란색이고요.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입니다. BTB는 약간 염기성을 띄어요. 그런데 산성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면 초록색이 나타나요. 예? 뭐라고요? 아니, 약간 파란색입니다. 뭐지 이거? 뭐라고 돼 있노? 로또 추가 할인 혜택. 로또도 할인해 주나? 뭐야 이게 보이스 피싱 아니야 이거? 로또 할인해 준다는 말 처음 듣는데. 나 요즘 계속 이상한 전화가 와. 그 뭐 저기 KT 전화국인데
우리 집 전화를 끊겠대. 우리 집 전화 KT 전화 아닌데 자꾸 끊겠대. 그래 끊으시라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BTB 용액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때문에 무슨 색으로 변한다? 노란색으로 변해. 만약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무슨 색으로 변해? 파란색으로 변해. 오케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다쳐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BTB. 어우, 질문 잘했네. 브로모, 디모, 블루. 예, 약자입니다. 에이전트. 시약이라는 뜻입니다. 에이전트는. 뭐 특수 용언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시약이라는 뜻이에요. 브로모 팀을 분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산성일 때는 이게 CO2가 있으면 그래요. CO2가 없으면 파란색이에요. 중성일 때는 초록색. 요거랑 요거랑 색깔이 썰어서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아예 없으면 파란색. 에이, 이것도 좋은 책이라니까 이거. 웬만한 건 다 있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좀 어렵지만은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이 배우는 생명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책에 나와. 광합성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 영향 미치는 요인이 뭐냐 이 말이야. 요인이. 이게 요인이고 이게 요인이고 이게 요인이란 이야기야. 이 세 가지 요인을 암기를 해야 돼.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온도. 그러면 광합성량, 이 광합성이 얼마나 잘 되느냐, 또는 이걸 광합성 속도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이걸 이렇게 바꿔도 돼요. CO2 흡수량 이렇게 바꿔도 되고 또 이렇게 바꿔도 돼요. 포도당 생산량 또 이렇게 바꿔도 돼요. 오케이? 이게 다 광합성량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못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못합니다. 즉 빛의 세기가 세지면은 광합성량도 많아지는데 특정 빛의 세기부터는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요건 몰라서 하는데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빛의 세기 중에, 그 빛의 세기 중에 가장 작은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광포화점.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이 더 많이 생성이 돼요. 그 포도당이 더 많이 생성이 돼요. 그런데 특정 이산화탄소 농도부터는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할 수 없는데, 이것도 알 필요는 없지만 여기 정도 되는 게 얼마 정도냐면 0.03% 정도 돼요. 이게 대기 중에 실제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건데, 아니 온도가 높으면 광합성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고 생산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온도를 최적 온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적 온도, 정해진 말은 아니에요. 적정 온도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적정 온도 또는 최적 온도인데 여기서 약간이라도 위나 아래로 벗어나면 광합성 효율이 뚝뚝 떨어지는데 오히려 이쪽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온도가 낮은 거는 큰 피해가 없지만 온도가 높은 거는 적정 온도보다 높은 온도는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식물이.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증가하는데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광합성 하는데 도움을 주는 촉매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합성량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역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조금 전에 말한 광합성 하는데 도움을 주는 촉매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합성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를 하는데 적정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죠. 이쪽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과합성을 도와주는 그 촉매가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저온보다 고온의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다 풀어보시면 되는데 문제 4번을 보시면 자, 숨을 불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게 한 그런 BTB 용액을 ABC에다 넣고 빛을 뿌렸다. 이거 광합성이 일어났다 하면 마술이지. 여기는 광합성이 일어날 거야. 여기도 광합성이 일어났다 하면 마술이야. 왜? 알루미늄 포일로 빛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광합성이 일어난 시온가는 B 하나뿐이야. 그 다음 BTB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한 것은 CO2가 소모된 B뿐이야.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가 뭐지? CO2 기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걸 알려고 하면은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알지. 요 두 개만 비교해도 충분히 이것을 알 수 있어. 그런데 요 두 개를 비교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다음 문제 5번. 빛의 색이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거는 온도, 이쪽이 급격하게 떨어져. 다음 정산작용. 정상작용은 식물이 하는 건데 이것도 정발이랑 비슷한데 정발이란 하지 않고 정산이라고 합니다. 정산. 물이라고 하는 액체를 수증기라는 기체로 이렇게 변하게 합니다.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쇠미 물 없으면 생물체 죽는데 이거 왜 이 짓을 합니까? 그래야만 뿌리에서 물이 제대로 들어와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이 신입 사원들을 많이 받아들이려면 원래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나가줘야 돼. 좀 이상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여러분들이 1학년 지하서 2학년 올라갔단 말이야. 3학년 돼 있단 말이야. 3학년이 졸업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1학년을 받아들이니? 이게 3학년을 졸업시켜 내보내는 게 정상작용이야. 그러면 무조건 내버릴까? 이거 많이 내보면 지가 죽어버린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만큼 내보내겠지. 필요 없는 것만큼 내보내겠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잎에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 잎맥과 줄기, 뿌리틀 속의 물을 연속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따라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줄기에 물관을 거쳐서 잎까지 이동하게 되는 그런 물 상승의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고요. 안 그러면 뿌리 속에서 빨아다 물은 영원히 뿌리에만 있어요.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돼줍니다. 그게 왜 자꾸 잎에까지 보내려고 그래? 잎에 도달한 물은 광합성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잎에 도달한 물이 광합성이 이용되고 잎이 살아가는데 물을 주고 남는 물이 있으면 정상작용은 날려버리는 거야. 즉 이렇게 수분량을 조절하는 거지. 동글뱅이 2번. 그런데 물이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뺏어서 날아가거든. 그래서 식물의 체온이 지속적으로 햇볕을 받아도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동물은 햇볕이 여름철에 짱짱 내리쬐면 그늘로 도망가면 돼. 식물은 도망 못 가. 어떻게 도망가? 그루터냐? 그루터냐? 저 영화 가디언스? 갤럭시 가디언 거기다 이상한 거 죽고 나니까 새끼 하나 생겼더만. 그루터냐? 움직여 다니게? 그 새끼는 오로지 나는 그루터다 그것밖에 모르던데. IQ가 좀 낮은 것 같고 자꾸 다른 거 가져왔는데 뭐 가져오라 그러면 다른 거 가져오고 생나는 거 진짜 웃기던데 그. 한 대 때리고 싶어도 너무 귀여워서 못 때리겠어. 응.
에이, 여기 보면 자, 가 그림, 나 그림, 다 그림. 어마? 이거 식물인데? 이제 검정말 가지고 하나네. 식물이야, 식물. 같은 양의 물을 집어넣어. 그 왜 그럴까? 물의 양을 같이 해서 실험의 영향을 못 주게 하겠다. 물의 양이 그래 작아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잔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나다에 잎을 모두 딴 나무까지. 어마? 잎을 모두 땄으면은 이거 왜 그러냐면 광합성이 거의 대부분 잎에서 일어나는데 정산작용이 대부분 잎에서 일어나는데 잎을 다 따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 다음에 이거는 잎이 달린 나무 가지야. 이거는 정산작용이 제대로 일어나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걸 잎이 다 따버린 거 가에 넣고 잎이 다 달려있는 거는 나와 다 이렇게 넣고 난 뒤에 식용유를 떨어뜨려. 왜? 오른쪽에 봐봐. 그래야 눈걸음 실린더 속에 있는 물이 스스로 정발해서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야. 정산작용으로 날아가는 것만 있게 하고 식물을 통해서 스스로 정발에 의해서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식용유를 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식용유를 꽉 막아놨어. 여기 식용유를 꽉 막아놨고 여기 식용유를 꽉 막아놓은 거야. 기름은 물에 뜨잖아 또. 그래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는 거야. 그래 정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그리고 수면이 낮아지는지 낮아지지 않는지를 관찰한다고. 그랬더니 간은 요것밖에 안 낮아졌는데 얘는 뭐니 요것밖에 이만큼이나 낮아졌어. 근데 얘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얘는 요렇게만 낮아졌어. 낮아지긴 낮아졌는데 이렇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나가 제일 많이 낮아졌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낮아졌으니 요 높이가 가장 요 높이가 이 높이가 제일 높은 거는 뭐니? 가잖아. 그러니까 높이가 제일 낮은 거는 뭐니? 나라고. 없어진 양이 가장 많으니까 높이가 가장 그지? 낮을 거야. 그 말이야. 가가 제일 많이 남았고 나가 제일 적게 남았다고. 요거 잘 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 없어진 거는 뭐냐? 이게 정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지. 거의 안 없어졌네. 거의 안 없어졌다고. 정상작용이 일어나도 조금만 일어나겠지. 잎이 없으니까. 정상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곳이 나야. 그래서 많은 물이 없어진 거야. 정상작용이 일어나면은 물이 식물을 통해서 잎을 통해서 날아가 버리거든. 근데 얘는 왜 조금밖에 안 낮아졌을까? 얘보다는 많이 낮아졌는데. 이거는 비닐봉지 안에 이 비닐봉지를 씌워 놓은 게 키포인트야. 비닐봉지에 가려서 날아가다가 여기가 더 이상 못 날아가니까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해서 수증기가 다시 액화되는데 그러면 습도가 높아져. 요 부분이 습도가 높아져서 정산작용이 적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마치 습도가 높으면 빨래가 덜 마르듯이. 오케이? 자, 어디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잎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있다. 가와 나를 비교해보면 딴 것도 아니고 잎에서 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습도가 낮을 때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 나와 다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지. 오른쪽에 빛의 구조와 기공의 분포를 보면은 이게 이제 빛이 이렇게 옵니다. 빛의 윗면이고, 잎의 윗면이고 잎의 아랫면이야. 표피가 이렇게 있는데 이 표피는 광합성을 안 해. 얘는 광합성 안 해. 여기 엽록체가 있으면은 빛이 이렇게 오면은 엽록체가 파괴돼 버려요. 그만큼 태양이 세다고. 그래서 여기 필터를 걸러가지고, 여기 일종의 필터야. 필터를 걸어가지고 요 밑에 있는 거 있지. 요 새끼가 울타리 조직이라 그러는데 요걸 울타리 조직. 요 새끼들이 대부분의 광합성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면 조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해면 조직 속에 보면은 인맥도 있고요, 공변세포도 있고 인맥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공변세포하고 기공은요, 표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피는 광합성을 안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 공변세포는 또 광합성을 해요, 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요런 이름이 익숙하면 되는 겁니다. 광합성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가지고 이름이 익숙하면 돼요. 물관하고 체관하고 있죠. 요 물관하고 체관이 관이잖아. 관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맥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이 이름이 익숙하게 되면 기공은 앞면보다 뒷면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앞면에 기공이 있으면요 햇볕 받아서 다 적발되고 말아버려요. 큰일 나요. 그래서 뒷면에 기공을 많이 숨겨뒀어요. 햇볕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서 물의 강력한 청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물 청발을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지 태양 맘대로 하려고 안 하는 거야. 물 청산을.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줬단 말이야. 이 음식을 네 컨트롤 하에 있어야지. 너 동생이 컨트롤하에 두면 다 뺏긴단 말이야. 그게 숨겨야지. 요즘 애들은 먹는 거에 욕심이 없는데 우리 때는 하도 먹을 게 없어서 먹는 거에 정탈전이 많았습니다. 정산작용의 장소. 정산작용의 장소.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지? 비비추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한국 야채인가? 비비추 잎 뒷면의 표피를 뒷면입니다. 뒷면. 왜 그럴까요? 기공은 뒷면이 많아서 그렇죠? 가로 세로 1cm로 자라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그럼 기공이 보입니다. 기공이 딴 게 아닙니다. 공변세포 두 개가 만들고 있는 구멍이에요. 공자가 구멍공자거든. 구멍혈자도 있어요. 구멍혈자도 있긴 한데 구멍공자입니다. 혈 하면요 상당히 뭔가 깊숙해요. 그걸 혈이라 그럽니다. 구멍혈. 근데 공은 그냥 구멍 뚫린 거 말해요. 구멍 뚫린 거. 아니 한자 시간도 아니고. 예. 잎의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인데요. 주로 잎의 뒷면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공변세포라는 새끼 두 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모든 기체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덧날락 끌릴 수 있습니다. 뭐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뿐만 아니라 독가스도 덧날락할 수 있어요. 기체기만 하면. 공변세포는요, 이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여기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띠고 있고 광합성을 합니다. 엄마, 선생님 이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게 표피에 속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안 한다며. 광합성을 안 하는데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하는 이유는 이 기공을 열고 닫고 이렇게 움직여서 닫고 이렇게 움직여서 열고 그렇게 하려고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광합성하면 구멍이 열리고 닫힙니까 이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네요. 공변세포가 광합성을 해서 농도를 높게 합니다. 무슨 농도? 포도당 농도. 포도당 농도를 높게 해요. 광합성을 해서요. 그러면 주변 세포로부터 공변 세포로 물이 들어옵니다. 물 키려고. 그러면 공변 세포가 팽창을 해요. 그러면 이 새끼가 바깥쪽으로 휘어집니다. 이쪽으로 휘어진다니까. 그래서 기공이 열립니다. 그러려면요, 이 세포벽이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비교해 보면은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보다 두껍습니다. 여기가 더 두껍다고. 그래야 이 새끼가 잘 휘어져. 표피세포 엽록체가 없어서 투명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는다고? 햇빛을 직접 받아봐요. 다 타버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정상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마치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같습니다. 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바람이 잘 불 때, 습도가 낮을 때. 빨래를 생각해봐라.
빨래.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서 조절합니다. 기공이 열릴 때는 낮입니다. 기공이 닫힐 때는 밤이에요. 기공이 열릴 때 정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힙니다. 따라서 낮에 활발하게 정상작용을 합니다. 기공이 많이 열려 정상작용이 활발할 때 낮이죠. 흡수한 물이 잎에까지 상승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되어 광합성도 활발히 일어납니다. 밤에는 많은 물이 필요 없으니까 굳이 뿌리에서 물 빨아 달리려고 하지 않고 지가 만들어 놓은 포도당 가지고 싹둑 하고 뭐 다른 일 한다 이거야. 얘는 밤에도 이래요. 동물은 밤에 자지만. 자, 문제 7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금 실린 듯 가와 나와 같은 양의 물을 넣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하여 햇볕이 잘 비치는 곳에 두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을 관측합니다. 이거는 거의 줄어든 거 없고요. 줄어들더라도 병 안에 있는 물만큼 줄어들 거고, 이거는 엄청나게 줄어들 거고, 만일 비닐봉지를 넣었다면 조금만 줄어들 겁니다. 조금만. 따라서 물의 높이는 여기가 엄청 높고요. 여기는 물의 높이가 엄청 낮고요. 물의 높이가 한 중간 정도 될 겁니다. 정상작용이 활발할수록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 맞죠? 나보다 가에서 물이 더 많이 줄어듭니까? 아니죠. 나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이죠. 가와 나를 비교하면 정상작용은 잎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히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져 정상작용이 잘 일어나긴 일어나도 그렇게 잘 일어날 수는 없게 됩니다. 8번 A는 공변세포 구멍공자의 주변할 때 변자예요. 구멍 주변세포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변세포. B가 기공이죠. 이 기공은 공간 이름입니다. 공간의 이름. 그래서 예. 이거 아니야? 내 거야. 잠깐만요. 자, 그래서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하면 되지. A는 공변세포는 세포 벽이 안쪽이 두꺼워 진하게 보이며 엽록체가 있어 초록색이다. 근데 B는 기공인데 주로 언제 열리냐? 낮에. 언제 닫히냐? 밤에. 자, B는 낮에 열리며 B가 열려 있을 때 정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오케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 산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담긴 비크에 검정말을 넣고 햇빛을 잘 드는 곳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놔둡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관측을 하면은 이 세포 안에 초록색 알갱이들이 엽록체거든. 그게 이제 관측이 되는 거란 말이야. 검정말을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고 물 중탕으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엽록소가 제거돼서 잎에서 초록색이 탈색된다는 것은 다른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일단 탈색시키는 거예요. 머리 염색할 때 노란색으로 염색하려면 일단 탈색해가지고 노란색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탈색시키는 겁니다. 잎에 탈색돼야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졌을 때 엽록체의 색깔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말이 참 어렵지. 아이오딘 하이펀 꺼야 돼요. 아이오딘 화 칼륨 용액입니다. 요건 녹말을 검출하는 용액으로 만일 녹말이 있다면 청남색으로 나타납니다. 이 색깔이 청남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녹말을 왜 검출하려고 그러냐? 광합성을 하게 되면 포도당이 합성이 되는데 포도당이 합성되자마자 거의 녹말로 바로 연결해서 붙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는 현미경을 관찰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엽록체가 있었던 장소에 청남색으로 염색이 되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녹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포도당이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금방 녹말로 합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녹말을 검출해서 광합성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간접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과정사에서 엽록체가 청남색으로 변한 까닭은 검정말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포도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녹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라고 이제 생각하실 때요. 광합성은 식물 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광합성 결과 녹말이 나중에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는 아직 포도당을 모르는 거죠. 하루 동안 햇빛이 비치는 곳에 검정말의 잎과 어둠 상자에 둔 검정말의 잎을 각각 에타라 놓고 물 중탕가를 한 다음 녹말 검출 시약인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녹말이 검출될 텐데 여기는 빛이 없어서 포도당을 못 만들어서 녹말로 거의 전환된 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비치는 곳에 둔 검정말의 잎에만 엽록체가 청남색으로 변하고 즉 빛이 있을 때만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녹말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 녹말 검출 시약이지 포도당 검출 시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해보시고요. 근데 서술형 나온다 그랬나? 이번에? 아이고 좋겠네. 몰라? 다음 페이지 빛의 세계와 광합성. 시금치를 이렇게 디스크 형태로 조각을 얻어냅니다. 디스크 형태로. 요게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은 뭐라고요? 여기 색깔이 이래. 이산화탄소를 공급해 주는 게 탄산수소 나트륨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피스톤 주사기 속에 넣어 가지고 여기 피스톤을 당겨 가지고 입 조각에 있는 공기를 다 빼버립니다. 선생님 그럼 얘 죽을 것 같은데 죽든 말든 하여튼 다 뺍니다. 그 왜 그럴까요? 공기를 왜 뺄까요? 만일 공기가 있으면요 공기 때문에 얘가 떠올라요. 안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 놓고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산소가 뻑뻑 올라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산소가 얘랑 같이 있어요. 만일 산소가 발생하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게 만들기 위해서 시금치 잎을 가라앉게 만들기 위해서 공기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담근 다음에 햇빛을 비춰주면은 한 개를 켜고 몇 개 떠오르는지 보고 두 개 다 켜고 똑같 10분이 흘렀을 때 몇 개가 떠오르는지 보고 세 개를 다 켜고 10분이 흘렀을 때 몇 개가 떠오르는지 보는 거야. 그러면 떠오르는 거는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야. 광합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켜진 계속 한 개일 때 이건 켜면 그래서 입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 10개면 10개 다 떠오르는데 점점 더 빠른 시간 내에 떠오릅니다. 광합성을 활발히 한다는 겁니다. 개수가 많을수록 빛의 세계가 세지고 개수가 많을수록 입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아지죠. 빛의 세계가 셀수록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그래서 산소의 양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합성량은 어느 정도까지는 빛의 세계가 셀수록 증가를 합니다. 빨라집니다. 여기서는 증가가 맞겠네요.
그 다음 이렇게도 실험해요. 자, 1% 탄산수소 나트륨이 들어있는 곳에 검정말을 넣고 광합성을 하게끔 빛을 이렇게 쏘아줍니다. 이게 전등빛을 점점 밝게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분 동안 발생하는 기포수를 셉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요즘은 LED가 있어서 LED는 밝기가 조절이 되는 LED가 있어요. 어둡고 밝고 더 밝고. 옛날에는 LED 전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빛의 밝기를 세기를 더 세게 하기 위해서는 더 다가오게 여기서 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빛의 세기를 조절해서 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신 특수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 다 숙제로 하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